첫 그란폰도라면 장거리와 어필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란폰도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long distance or great endurance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먼 거리를 끈기 있게 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장거리를 끈기 있게 갈 수 없다면 완주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장거리를 끈기 있게 갈 수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 정도 타는데 완주가 가능하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정답은 나오지 않는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끈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이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그란폰도를 완주할 만한 능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그란폰도는 보통 120km 정도의 거리에 획고 1500m 이상의 높이를 말한다. 120km의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합수부에서 출발하여 두물머리까지 한강 자전거 도로를 타고 왕복해야 하는 거리다. 하지만 이 코스는 어필이 없는 평지다. 그란폰도에서는 이 정도의 거리에 여러 개의 어필을 넘어야 한다. 남산을 자전거로 한번 올라가면 120m 정도의 고도를 오르게 된다. 결국 획득고도 1500m는 남산을 하루에 14번쯤 올라야 얻게 되는 고도인 셈이다. 단순히 남산을 여러 번 오르는 것과 긴 어필을 계속 오르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란폰도의 거리와 어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 거리가 부담스러운 라이더를 위해 그란폰도의 60% 수준인 70에서 80km의 거리에 획고 1000m 정도의 코스를 메디어 폰도로 구분하여 참가할 수도 있다. 처음 그란폰도에 도전하려는 사람이라면 능력과 관계없이 메디어 폰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란폰도의 규칙엔 컷오프가 있다. 도로 통제를 무한대로 할 수 없으니 일정 시간 이후에는 라이더가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로 통과의 최종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 시간 안에 도로를 통과해야 완주가 가능하다. 120km의 거리를 6시간의 컷오프 안에 통과하려면 평균 속도가 시속 20km는 되어야 한다. 이 평균 속도는 1000m 이상의 어필을 넘어가는 속도도 물론 포함되고 보급과 휴식 시간도 포함된 속도다. 결국 이 속도로 주행하면 컷오프 된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여러 개의 언덕을 넘고 안전하게 다운힐을 해서 두세 번의 휴식 시간을 거치며 컷오프 없이 피니시 지점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 다음 그란폰도에 도전해보는 것이 순서일지도 모른다. 나는 평지를 얼마의 시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란폰도 코스는 한강 자전거 도로와 같은 자전거를 위한 슈퍼 평지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각 지방의 지방 공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 도로가 전부 약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 강변을 따라 쭉 뻗은 평지인 도로는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슈퍼 평지인 자전거 도로에서 2-3시간 만에 얼만큼 멀리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슈퍼 평지인 자전거 도로에서 2-3시간 만에 55에서 80km의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일단 합격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란폰도 코스는 수많은 약 오르막과 약 내리막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낙타등이기 때문이다. 평지에서 평속 25km로 달릴 수 있다면 5에서 6% 이상의 어필에선 평속 10km 미만으로 달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란폰도는 평지만큼이나 어필이 많은 코스이다. 최소한 전체 코스의 35% 이상은 평속 10km 이내로 올라가야 하는 어필이다. 다운힐에서 속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 보상률은 절반에 채 되질 않는다. 그란폰도에서 컷오프 이전에 돌아올 수 있으려면 전체 코스를 어필 포함 평속 20km 이상의 속도가 되어야 한다. 그 의미는 평지에서 55에서 80km의 거리를 최소 시속 25km 이상의 평속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속도를 유지하는 데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속도를 올린 후 참가해야 한다. 그란폰도는 보통 2번 또는 3번의 보급소가 준비되어 있다. 120km 거리 코스라면 3번, 100km 미만 코스라면 2번,
보급소에서만 휴식을 취한다면 최소 40에서 50km 정도의 무정차가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거리를 보급소만 들려 두세 번만 휴식을 취하고 완주하기는 쉽지 않다. 어필을 올랐을 때마다 또는 개인적인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의 수를 감안해도 최소 25km 거리 이상은 무정차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0km의 그란폰도라면 보급소 포함 5번, 메디어폰도라면 3번 쉬게 되는 것이다. 매번 휴식은 5에서 10분 이내여야 한다. 10분씩 5번을 쉬면 50분, 3번을 쉬면 30분이다. 보급소에서는 10분 이내, 개인적인 휴식이라면 5분 이내여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휴식하지 않으면 결국 완주하기 어렵다. 우리는 먼 거리를 빠르게 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 쉬면 근육이 식고 그렇게 식은 근육의 온도를 다시 올리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과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결국 근육 경련, 쥐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휴식은 반드시 취하되 휴식 시간은 극도로 절제해야 한다. 팀으로 참가하면 팀원 간의 대화로 휴식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는 팀의 리더가 정확한 휴식 시간과 출발 시간을 공지하고 짧게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쉬는 시간과 어필을 포함하면 완주 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그란폰도의 컷오프는 건타임이다. 출발 총성이 울리는 시간으로 몇 시간 뒤 또는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8시에 출발하건 8시 30분에 출발하건 컷오프가 오후 1시라면 8시에 출발한 사람은 5시간이, 8시 30분에 출발한 사람은 4시간 30분이 주어지는 셈이다. 휴식 시간까지 감안하면 여기서 30분에서 1시간은 또 빼야 한다. 그러면 라이딩을 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되는 셈이고, 길이가 100km인 그란폰도라면 어필 포함 평균 속도 시속 25km로 달려야 4시간 주행이 가능하고, 3시간 30분이라면 평균 속도가 최소 시속 28km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코 만만치 않은 속도인 셈이다. 그러나 그란폰도만의 비밀이 있다. 바로 팩 주행이다. 그란폰도에서만큼은 긴 거리를 빠르게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함께 탈락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에너지를 아끼면서 긴 거리를 서로 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의 팩으로 모여서 주행이 허용된다. 팩 주행은 앞사람이 바람의 저항을 감소시켜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적은 파워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속도의 팩이 지나간다면 뒤에 붙어가면 된다. 무작정 뒤에만 붙어가도 되는 팩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붙어가도 되지만, 선두에서 로테이션을 원하고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본인도 팩에 붙어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선두에서 팩을 리딩하면 된다. 그렇게 선두를 바꿔가며 에너지를 아끼며 주행하게 되면 평소에 낼 수 없던 속도로 평소에 갈 수 없던 거리만큼 갈 수 있게 된다. 로테이션 없이 붙어만 갔다면 적당한 곳에서 끌어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내 속도가 너무 느려 붙어갈 팩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척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란폰도가 될 수 있다. 내 실력이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적당한 속도의 팩에 붙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란폰도에서 팩들의 일반적인 속도는 항속으로 시속 30km 이상이다. 혼자서 30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더라도 그란폰도에서 팩 주행으로 시속 30km는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그란폰도에서 팩 주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일정 거리 이상에서 항속으로 시속 27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그란폰도는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에겐 축제와 같은 행사이다. 누구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한다. 하지만 축제인 동시에 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란폰도 완주의 기쁨은 대단한 성취감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그란폰도 참가자들을 돈 내고 고통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맞다. 다들 자기 돈 내고 고통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높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란폰도는 준비부터 시작이다.
내가 최소한의 그란폰도 주행이 가능한지부터 냉철하게 묻고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채워 놓아야 한다. 메디어폰도로 시작해서 국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설악, 춘천, 백두대간 그란폰도까지 목표를 높여가며 꾸준히 운동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란폰도는 힘들지만 재미있는 축제다.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이라면 모두들 최소 한 번 이상은 그란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물론 참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자전거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테니 말이다.